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는 저자 무르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책입니다. 무르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안내자이며 20살 무렵 늦은 성장통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그림책을 읽었다. 성장기에 읽은 책을 다 합해도 그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림책 속에서 기쁨과 슬픔의 여러 이름들을 알았다. 사는 게 세상이 다 그래 라는 말을 밀쳐놓을 힘도 얻었다. 비혼이고 고양이 탄의 집사이며 채색을 지향하고 식물을 돌보며 산다. 예전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차를 우리고 요리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아마추어로 살았다. 가장 오래 한 일은 15년 남짓 아이들과 책을 읽고 글을 쓴 것이다. 지금은 어른들과 그림책을 읽고 문장을 쓴다. 비올레타 로피즈가 그린 섬 위주의 주먹, 마음의 지도, 할머니 팡도르를 번역해 소개했고 여러 창작자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 무르는 세 조카와 언젠가 태어날 그들의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이상한 이모이자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다. 90살의 할머니가 그림책을 만든다. 재료는 오래된 천들이다. 할머니는 서랍장 깊숙이 차곡차곡 접어두었던 낡은 옷과 쓸모를 다한 직물을 꺼내 가위로 정성스레 오린다. 그리고 나서 흰 천 위에 색색의 천 조각들을 잇고 겹치고 꿰맨다. 그렇게 완성된 34장의 천이 묶여 한 권의 아름다운 그림책이 된다. 제목은 망각에 붙이는 노래다. 책 안 읽는 아이와 책으로 일을 하는 어른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림책이 있다. 어른이 되어 읽기 시작한 그림책 때문에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책이 재미있어졌더라는 이야기가 무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루이주 부르주아의 그림책은 한 여인이 어른으로 살아온 긴 시간의 흔적들을 재료 삼아 만들어졌다. 해진 천을 자르고 꿰매며 작가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오래 매만졌을 것이다. 전시장 벽면에 걸린 그림책을 보고 난 뒤로 무르는 바느질하는 할머니의 손을 자주 상상했다. 그 손은 오래된 것들을 쉽게 버리지 않는 손이고 때로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 과감히 자르는 손이며 끝내는 섬세하고 다정하게 깊고 이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손이다. 나이든 어느 날의 내 손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손이기도 하다. 오래 품고 있던 생각들을 천 삼고 아끼는 그림책들을 실삼아 썼다. 쓰는 동안 무르의 쓰기가 할머니의 바느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솜씨에도 아름다운 실들이 많아서 힘을 냈다. 읽을 때도 쓸 때도 한결같이 기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무르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무르의 마음이 동화처럼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르가 지난 겨울에 읽었던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란 동화이다. 고티에 다비드와 마리 또드리가 함께 쓴 이 그림책 속에는 친구를 만나러 세상 끝까지 가는 어린 곰이 있다. 곰은 여름을 지내러 자신의 세계로 날아온 물총새와 친구가 된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곰에게 철새와의 우정은 어떤 새로운 마음을 불러 일으켰을지 모른다. 물총새가 사는 남쪽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기대, 날아보고 싶다는 열망, 사랑하는 이의 낯설고 신비로운 세계에 닿아보고 싶다는 열망. 모험의 동기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길을 나서는 곰의 여정에 행운과 불운이 이어진다. 이 이야기에서 불운 중 불운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에 알고 보니 새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산과 사막과 바다를 지나고 뱃사람의 그물에 걸려 죽을 뻔하고 전쟁의 한복판을 아슬아슬 가로지르는 일은 정작 그 여정의 끝에 새가 없다는 사실에 비하면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여행에서 곰이 만난 행운 중 행운으로 이어진다. 물총새의 친구들이 곰을 위해 커다란 둥지를 만들어 함께 날아다니기로 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못 만난 덕분에 곰은 들짐승이면서 날짐승이 되어볼 수 있었다. 그뿐인가? 이제 막 넓어진 자신의 세계를 하늘 위에서 한눈에 펼쳐볼 수도 있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기쁨은 이방인들로부터 아주 깊고 따뜻한 호의와 환대를 받은 데서 온다. 모험을 마친 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 세상은 아름답고 신기해. 새롭고 재미난 것들로 가득하지. 무엇보다 이 세계에는 다정한 언어와 귀여운 고양이와 용감한 곰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힘센 새들이 살고 있어. 그렇다면 곰의 친구 새는 어디에 갔느냐고? 새도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곰을 만나러 갔다. 이심전심의 우정과 짓궂은 운명 끝에 이루어지는 곰과 새의 마지막 포옹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사랑의 마음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타인이라는 세계에 닿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세상 끝은 어디일까? 지도상의 가장 먼 곳은 아닐 것이다. 세상 끝에는 타인들이 있다. 타인의 마음에 닿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세상 가장 먼 곳까지 가보는 일이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 느끼는 감동의 기저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온단다.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마음을 선물 받을 수도 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먼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온다. 그것들은 나를 통과해 또다시 먼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집 안보다는 집 밖일 테다. 아주 높은 확률로. 무르는 가끔 귀신이 등장하는 그림책들을 본다. 귀신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거나 귀신과 친구가 되거나 귀신이 외로워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감정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두려움의 기억들을 하나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귀신이 무서운데도 말이다. 두려움은 오히려 숨은 담장 너머에서 귀를 세우고 시선을 훑는 거대한 빨간 토끼나 마지막 한 알 남은 올리브를 잡으려는 소년을 향해 일제히 쏟아지는 독수리들의 까만 시선 같은 것들에서 온다.
숀텐의 여름의 규칙. 슬픔도 다르지 않다. 엉엉 우는 아이의 얼굴보다 텅 빈 할아버지의 의자를 가만히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에서 존 버닝햄의 우리 할아버지. 고양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보다 9번의 고단한 여행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기쁘게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는 손길에서 신현아의 9번째 여행. 더 깊은 슬픔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은 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정에 닿는다. 설명하는 대신 보여주기 때문이다. 색, 크기, 음영, 구도, 비율, 질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온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더 강조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림책은 종종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곤란하다. 요약하면 한없이 시시해진다. 나를 눈물 쏟게 한 이야기들조차 그 시시함을 피해 갈 길이 없다. 다 아는 이야기, 어디서든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림책이라는 제한된 형식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를 닮은 그림의 언어로. 책의 곳곳의 그림과 글씨들은 무르의 마음의 숲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숲이든 숲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숲에 조금 글이 많지만 그 글씨 안에서 찾는 숲의 숨겨진 이야기들은 저에게 또 다른 멋진 숲속의 동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르의 도시의 정글 맨션 87층에 살고 있는 악어들이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숲속에서 저는 이상하고 신비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엔 그 할머니가 쓴 책을 들려주는 이야기 숲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지길 바라면서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읽어보려고 그 그림책을 얼마 전 다시 구입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아야 할 책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갑자기 그건 그림책이라고 나에게 답하는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르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험으로 동화 그림책의 그 무한한 놀이의 기쁨 안에서 잠시 내 시선의 끝에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어른 동화책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